안녕하세요. 졸업작품 발표를 맡게 된 권순빈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크라우드 소싱 기반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 개발입니다. 순서는 첫째, 작품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둘째, 작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실제로 구현한 작품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작품의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작품을 개발하게 된 배경입니다. AI 기술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부터 챗 GPT가 출시되고 고품질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게 된 때까지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발전 속도와 더불어 허깅 페이스 같은 오픈소스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개인도 손쉽게 본인만의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델의 학습 과정에는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웹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은 굉장히 많습니다. 타이타닉 생존자 데이터나 엔리스트 같은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셋은 기초 연구나 교육 등에 활용하기에는 적합하나 개인 맞춤형 모델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결국 본인이 원하는 모델에 맞는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데이터에 라벨링하는 작업은 굉장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여러 사용자가 함께 힘을 합쳐 작업을 수행하는 크라우드 소싱 방법입니다. 이미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은 여러 개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플랫폼의 고객은 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개인이 데이터셋을 의뢰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또한 작업자들도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 수익을 얻고 싶어도 작업이 너무 적고 참여를 할 수 있어도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청자와 작업자 모두 접근이 편한 웹사이트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여 크라우드 소싱 기반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작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상한 작품의 플로우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요청자가 데이터셋에 대한 라벨링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그 데이터셋과 정보를 통해 프로젝트를 게시판에 게재하고 작업을 하고 싶은 작업자들이 프로젝트를 보고 작업을 요청합니다. 서버에서는 이 작업자들에게 라벨링할 데이터와 라벨링 환경을 제공하게 되고 작업자는 라벨링 작업을 하여 라벨 데이터를 다시 전송해 줍니다. 서버에서는 라벨 데이터를 받으면 리워드를 제공하고 받은 데이터들의 데이터 및 라벨 유형에 따라 보정 작업을 거쳐 최종 라벨링 데이터셋을 만들어 요청자에게 돌려줍니다. 이 플로우를 생각해 만든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프론트엔드에는 홈 화면을 시작으로 리퀘스트와 워크 탭이 연결되어 있으며 워크를 통해 워크 태스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백엔드는 플라스크 기반으로 만들었으며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라벨을 제출받으면 데이터 보정 작업으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버입니다. 유저 아이디와 프로젝트 이름의 폴더를 생성하며 그 안에는 프로젝트 정보와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 폴더 내에는 데이터 파일과 사용자가 제출한 라벨 데이터가 저장되며 이 라벨 데이터는 데이터 보정 작업을 거쳐 최종 라벨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각 블록들은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청자나 작업자는 각각 프론트엔드에 홈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며 본인이 원하는 작업에 맞는 탭에 들어가 작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다음은 실제 구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데이터 라벨링을 접해보는 욜로 기반 객체 탐지를 위한 이미지의 바운딩 박스 그리기를 기능으로 하여 다음 흐름대로 작동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처음은 리퀘스트입니다. 요청자가 직접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여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작업입니다. 실제 작품에서는 프로젝트 제목, 설명, 태그, 라벨링 카테고리, 그리고 데이터셋을 입력할 수 있게 구현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요청 탭에서 양식에 맞게 글을 작성한 후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업로드 폴더에 프로젝트 폴더가 생기게 되고 그 안에 입력한 정보와 데이터셋을 저장하는 폴더가 생성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게재입니다. 서버에서 요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포 텍스트 파일을 참고하여 서버에 프로젝트를 게재합니다. 요청 탭에서 입력한 졸업작품이라는 프로젝트가 작업 탭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작업 요청입니다. 작업자는 작업 탭에서 참여하고 싶은 프로젝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별도의 승인 없이 간단하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 서버에서는 그 프로젝트 폴더 내부에 있는 데이터셋에서 랜덤하게 데이터를 하나 골라 작업자에게 라벨링할 수 있는 환경과 함께 제공합니다.
실제 구현에서도 프로젝트 목록에 있는 졸업 작품을 클릭하게 되면 인포 텍스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라벨링 할 수 있는 워크 태스크 탭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작업자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이미지에 맞게 라벨링 작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다음은 라벨링된 데이터를 서버에 넘겨주는 과정입니다. 작업자가 라벨링한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며 데이터 및 라벨링을 한 작업자를 구분할 수 있게 파일로 저장합니다. 라벨링이 다 되면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고 데이터셋이 들어있는 폴더에 데이터 이름 뒤에 식별 코드를 붙여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워드 지급 과정입니다. 이 작품의 핵심 기능 중 첫 번째로 작업자들이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라벨 데이터를 제출하게 되면 작업자에게 포인트 형식의 리워드가 주어지고 교환서 탭을 통해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포인트 지급이나 교환서는 구현되어 있지 않으며 포인트로 교환하는 상품은 어떤 수익 구조를 통해 제공할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처음 아이디어는 라벨링 끝난 데이터에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포인트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하단과 좌우측에 달린 광고 배너를 통해 라벨 데이터를 제출할 때마다 광고도 리로드하여 광고 수익을 작업자에게 주는 방식을 생각했으나 제 생각보다 더 적은 금액이라 현재 어떤 식으로 수익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정 작업입니다. 이 작품의 핵심 기능 중 두 번째로 작업자에게 받은 라벨 데이터의 보정 작업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프로세스입니다. 입력받은 데이터와 라벨되는 타입에 따라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시킬 예정이며 현재 구현한 이미지 바운딩 박스 그리는 작업에는 IOU를 이용한 통합 및 보정 작업을 생각하여 알고리즘으로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알고리즘의 플로우입니다. 우선 한 이미지의 라벨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모이면 모든 라벨 데이터의 박스를 카테고리별로 나눕니다. 이렇게 모인 박스들은 각각 IOU를 계산하여 거리를 구하고 IOU를 거리값으로 DB 스캔을 통해 클러스터링을 진행합니다. 같은 클러스터로 묶인 박스가 N개 이상인 경우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를 합니다. 같은 클러스터 내에 존재하는 박스는 각 중심점의 좌표를 구해 평균을 내 최종 중심 좌표를 얻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내 박스 중 크기가 상위 n%, 하위 n%인 값들을 지우고 남은 박스 크기의 평균을 구합니다. 이렇게 얻은 박스 평균의 크기를 최종 중심 좌표를 기준으로 사이즈 스케일을 곱하여 최종 박스를 출력합니다. 이 같은 보정 작업을 거치면 작업자의 박스 그리는 스타일에 따른 오차와 작업자가 실수로 빼먹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보정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구현에서는 보정 작업을 실행하는 라벨 데이터 수를 10개로 하고 그에 따라 DB 스캔에서 하나의 군집으로 묶는 IOU 거리값, 군집화가 완료되었을 때 몇 개 이상의 박스가 있어야 버리지 않는지, 박스 크기의 극단값을 어느 정도 비율로 제거할지, 그리고 박스 사이즈 스케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자가 나중에 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실제 구현에서는 다음과 같이 10개의 라벨 데이터가 모였을 경우 각 데이터끼리 박스 크기도 다르고 빠진 데이터나 잘못된 카테고리의 라벨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을 거치게 되면 깔끔하게 보정이 된 최종 라벨링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개인 맞춤형 데이터 구축에 용이하여 자신만의 모델 구축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 AI의 발전 및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완성된 데이터셋을 공개 데이터셋으로 활용하게 되면 다른 AI 연구 및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구현하는 데 사용했던 이미지 바운딩 박스가 아닌 다른 데이터와 라벨 타입에도 적용하는 보정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보존 작업에서 사용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요청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 라벨링을 이상하게 하는 불량 사용자를 판별하는 방법 및 조치를 취할 메커니즘을 생각하는 것, 로그인 및 포인트 교환서 기능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마지막으로 포스터 발표에서 해주셨던 피드백들에 대해 생각한 것들입니다. 우선은 리워드입니다. 구성한 광고 수익만으로는 리워드를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우선은 작업자 타겟층이 전문 데이터 라벨러들이 아니라 집에서 게임을 한다거나 드라마를 보는 등 취미생활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업 느낌으로 간단한 작업과 적은 수익을 생각하며 가벼운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광고만으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수익이 나오지 않았으며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로는 작업한 데이터셋을 전부 공개 데이터셋으로 사용할
사용될 수 있음을 요청자에게 고지하며 비공개로 하고 싶은 경우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한다거나 바운딩 박스 그린다거나 분류 작업 같은 간단한 라벨링 작업만 무료로 제공하고 좀 더 작업량을 요하는 라벨링을 원하면 추가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또 교수님 말씀대로 기업이 리워드를 부담하고 요청자가 만든 모델이 기업이 원하는 모델이면 둘을 매칭시켜주는 플랫폼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프로젝트 자체를 좀 가볍게 진행하고 만든 사이트이기 때문에 기업이 참여해가지고 리워드를 지급하게 되면 사이트 분위기가 좀 무거워질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사이트에 대한 수정 작업을 좀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미지 바운딩 박스 그리는 작업은 이미 AI 모델들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 플랫폼이 딱히 필요 없다는 피드백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AI 모델들이 라벨링하지 못하는 좀 대중적이지 않은 작업이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고 매우 정확해야 하는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람이 직접 라벨링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런 플랫폼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를 타겟으로 해서 플랫폼을 만들게 돼도 작업자들에 대한 능력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 과정을 거치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작업자들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